유럽의 안보 지형이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이 쌓아올린 방산 시스템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창원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최근 한국의 방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생산 속도와 압도적인 규모는 유럽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원의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자존심 강한 유럽의 전문가들이 이런 항복 선언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은 것일까요? 디펜스24의 기자가 한국 땅을 밟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폴란드로 떠날 준비를 마친 K2 전차 40여 대가 나토 규격의 녹색 도색을 입고 끝도 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용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용접부터 차체 조립 그리고 최종 주행 테스트를 앞둔 실제 전력 자산들이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기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전차들의 생산 시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을 맺은 것이 불과 2024년 8월입니다. 그런데 겨우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완성 단계에 진입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유럽의 방산 시스템,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기지개를 켭니다.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받고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조율을 거쳐 실제 부품 하나를 깎기 시작하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계약이란 이제 일을 시작해보자라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라인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조사가 재고 부담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으면서까지 선행 생산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납기를 맞추겠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넘어섭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재료를 사러 가는 유럽의 식당과 점심시간 전쟁을 대비해 미리 모든 재료를 손질해 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한국의 맛집 차이라고나 할까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한국만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두고 한국의 K2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공장 바닥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격차 또한 유럽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디펜스24는 K2 전차를 두고 21세기 전쟁 개념을 탑재하고 태어난 괴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주력인 레오파드2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냉전 시대의 설계를 바탕으로 덩치만 불려온 기종들입니다. 뼈대가 옛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K2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 감소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여기에 1500마력 엔진과 국산 변속기의 조합은 육중한 쇳덩이를 스포츠카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능동방어 체계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수심 4.1m의 강을 잠수해서 건너버립니다. 유럽의 어떤 전차도 흉내낼 수 없는 도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악지형과 하천이 많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짜낸 결과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늪지와 강이 많은 동유럽 평원에서도 최고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핵심 스펙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한국에서 직수입하고 나중에는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폴란드 육군의 시스템 자체를 한국식으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 역시 유럽의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간 100문 이상을 찍어내는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가 1년에 30문을 겨우 만들고 독일의 PZH 2000은 그보다 더 느린 것과 비교하면 이건 산업혁명 수준의 격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승패는 누가 더 빨리 무기를 보충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한국은 이미 그 지속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공장 하나에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호주와 중동으로 나갈 물량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1차 계약분 212문은 이미 배송이 끝났고 그 빈자리는 즉시 중동의 사막 색깔로 칠해진 K9과 K10 탄약 운반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1800문 이상이 운용되는 베스트셀러 이른바 K9 벨트는 이제 북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무기를 쓰면서도 포병 전력만큼은 한국산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산 무기가 사실상 서방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동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UAE의 천공2 도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러브콜, 그리고 이집트의 현지 생산 계약 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바보라서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독일 무기는 정교하지만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대해 콧동가 너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같이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자국 국방에 자립을 꿈꾸는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칼 같은 납기 그리고 확실한 성능까지 갖췄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러시아조차 한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은 한계에 봉착했고 북한산 저급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불육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후 재건과 산업복구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출 신화의 뒤에는 한국군 자체의 무시무시한 전력 증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실전 배치가 시작된 괴물 미사일 현무I가 그 증거입니다.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재래식 미사일에 이런 무식한 탄두를 달아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적의 지휘부를 뚫고 들어가 박살을 내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I는 이미 작년 말부터 야전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조만간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가 수출만 잘하는 무기 공장이 아니라 언제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강국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수용으로 쓰기 위해 만든 이 압도적인 무기들이 수출 시장에서도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쓰는 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죠. 정확도와 관통력 그리고 수량이 결합된 고위력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변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시적인 방산 호황이 아닙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강호들은 평화에 젖어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동 규제에 묶이고 복잡한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 공장 하나 돌리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성이 만들어낸 상시 전투태세의 산업구조가 평화로운 유럽 국가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군사전문지가 창원의 공장을 보고 느낀 전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빨리 찍어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전쟁을 대비하는 시스템의 차이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군비 계획을 짤 때 한국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에 맞출 수 있는가? 한국의 가성비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한국만큼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기준에 맞춰 자신들의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듯 한국 방사는 견고했던 세계 무기 시장의 진입 장벽을 산산조각 내고 그 중심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국가들의 시선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노력이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